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들의 색다르고 명쾌하고 깊이 있는 캐릭터 분석 리뷰자들입니다. 네, 오늘 호응이 좋았어요. 시작. 네. 네. 아까 안 좋다 그래서 저희 그 약간 엎드려 뻗쳐하고 있다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2회차엔 잘해야죠. 네. 안 맞으려면 잘해야죠. 네, 잘해야죠. 네. 자기 소개로 시작을 해보죠.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오동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뷰자들의 사회만 맡고 있는 김지용입니다. 저희 리뷰자들 또 한 달 만이네요. 잘 지냈죠? 네, 리뷰자들 한 달 만이고요. 네. 네. 저희는 어째 진짜 한 주도 안 보고 넘어가는. 그러게요. 네. 저 지용이 형 지난주에 4번 봤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번 주도 어젯밤에도 봤어요. 어젯밤에 보고 오늘 보고. 거의 뭐 동거남 수준이네요. 우리 아이들 보는 시간보다 더 길어요. 진짜래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저희 병원 동업자 보는 시간보다도 더 길어요. 네. 그러니까요. 저를 좀 대신 키워주세요. 저희가 이만큼 좀 끈끈하게 네. 자주 만나서 컨텐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그 사이 저희 리뷰자들의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댓글들이 달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소개를 좀 드려볼까요? 네. 수카님께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들. 듣다 보니 이 프로를 기획한 자가 쌤들 리뷰대로 악성, 나르, 소페, 사페이고 배우들은 관종이거나 기획자의 의존에 알게 모르게 이용당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트루먼은 최대 피해자이자 희생자이며 저 방송을 즐겨보는 사람들은 은밀한 소페들인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굿 리뷰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리뷰 감사하고요. 그쵸. 근데 이게 저번에 영화 리뷰할 때도 얘기했지만 저희 세상에 만약 우리 세상에 진짜로 트루먼 쇼가 있다면 우리도 그냥 안 볼 거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일제시대였다면 일본에 협력 안 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독일이었다면 유태인 탄압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유태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노력했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불편하게 만드는 포인트죠. 그래서 관련 댓글이 있습니다. OWL님, 아울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명작으로 불리는 영화지만 손이 안 가는 영화 중에 트루먼 쇼가 있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동훈 선생님이 이게 뭐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느껴졌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더라고요. 팟캐로 듣다가 종종 끊겨서 다운로드 받아서 듣곤 했는데 저희가 스포티파이 플랫폼하고 제휴를 하게 됐죠. 소식이 그래서 너무 반갑네요. 네, 좋은 컨텐츠 감사드려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그 외에도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댓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걸 다 읽으면 저희가 1시간 방송 동안 댓글만 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아쉽네요. 네. 네, 그러면은 바로 오늘 좀 영화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핫한 지옥도 있었고 또 워낙 추천해주신 영화들이 많아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민하던 중에 오늘의 영화로 골랐습니다. 어떤 영화죠, 오동훈 선생님? 오늘의 영화는 바로 2009년 작품인 500일의 썸머. 네. 입니다. 네. 500일의 썸머. 500일의 썸머. 네, 두 분 중에 한 분 영화 소개해주세요. 운명적 사랑을 믿는 남자 톰, 그리고 모든 것이 특별한 여자 썸머. 네, 두 사람이 주인공인 영화입니다. 톰이 썸머에게 빠지게 되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을 그리고 있고요. 사랑은 환상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여자 썸머와 운명적인 사랑을 믿는 남자 톰, 서로 대조적인 두 사람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네. 설렘으로 가득한 두 사람의 시간에도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는데 우리 모두의 단짠 연애담, 설레는 1일부터 씁쓸한 500일까지 서로 다른 남녀의 극사실주의 하트 시그널 500일의 썸머 라고 되어 있는데 네, 솔직히 조금 영화의 깊이를 담지 못하고 있는 설명인 것 같아요. 이 사람 네. 되게 영화의 겉모습만 봤네요. 겉핥기. 그러니까요. 이거 네. 영화 초반부터 나오잖아요. 이거는 Boy와 Girl에 대한 이야기지만 This is not a love story. 그 사랑 얘기는 아니다.
야, 멋있다. 영어 원어민 성우 데려다 놓은 줄 알았어. 그러니까. 진짜 와, 네. 멋있다. 호흡 좀 하지 마요. 아 진짜요. 어. 우리 애들 요즘 영어 과외 이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오동생. 진짜. 저 비싸요. 네. 그러니까 그 약간 저는 뭐 하자고 했을 때 전 이 영화를 몰랐으니까 약간 뭐 멜로 영화인가? 혹은 그 101번째 프로포즈처럼 약간 뭐 그런 느낌의 영화인가? 나 로맨틱 코미디인 줄 알았어. 맞아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르더라고요. 네, 정말 야, 이것도 우리 리뷰자들을 위한 영화구나.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영화를 만들어냈을까 싶었는데 한편으로는 아마 저희도 2009년이면은 정신과 의사가 되기 거의 직전이잖아요. 우리도 그때 이걸 봤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나왔을 거야. 그냥. 아, 저희가 그러게요. 아직 학생일 때네요. 그때면은 학생 막바지. 그렇네요. 거의 끄트머리. 네. 저 뭐 하는 거야, 쟤네. 이러다 나왔을 거야. XX년. 이렇게 찌질한 이러고. 우리 막 욕만 하다가 그냥 잊어버리는 아주 가벼운 감상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조금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는 우리가 다르게 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다들 직업병이 생겨서 아마 영화를 좀 뭐 고민하면서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동훈 쌤 좀 어땠어요? 네. 일단은 뭐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정의가 되었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전의 연애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였죠. 그래서 2차적으로는 이 주인공 톰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찌질한 모습들이 참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남자가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지, 특히 좀 기억에 남는 거는 굉장히 좀 자의적으로 여러 가지를 해석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네, 여자가 보여주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괜히 의미 부여하고 그것 때문에 혼자 괴로워하고, 네, 우리가 흔히 자의식 과잉이라고 부르는. 썸머가 그래서 베르테르라고 처음에 부르잖아.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재미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영화가 진행이 되면서 또 여러 가지를 굉장히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던, 관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통찰하게 만들어주는 영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그 관계를 어떤 이름으로 규정 짓느냐, 네, 그런 관계에 대한 얘기랑 사랑도 사랑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느냐, 네, 사랑이 뭔가 이런 약간 좀 뭐 의미, 네, 의미를 좀 생각하게 보게 해주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진짜 저랑 오동훈 쌤이 글을 좀 썼던 그 연애의 과학에 나올 법한 등장인물들의 심리죠. 네, 진료실에서 진짜로 많이 듣는 심리를 이 톰과 썸머 둘 다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참 이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기도 모르는 깊은 심리와 깊은 심리가 만나는 거니까 참 무한한 변수가 있는 게 사람 관계고, 그렇죠. 이 두 사람이 만약 한 10살쯤 더 먹은 뒤에 만났다면 또 완전 다른 스토리로 흘러갔을 수 있겠죠. 맞아요. 계속해서 변화하는 우주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영화 해석에 앞서서 그러면 짧은 스토리 소개로, 정말 짧은 스토리 소개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그 오동훈 선생님이 영화 소개는 사실 스토리 소개라고 볼 수 없고요. 영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 허경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톰 주인공, 남자 주인공은 톰 한센이고요. 톰 한센은 그 처음에 딱 인트로에 진정한 사랑을 찾기 전까지 행복은 없다 라고 생각했던 어떤 우울한 음악을 좋아하던 그런 아이였고, 썸머 핀이라는, 네, 부모님이 이혼하고 두 가지에 집착하던 네, 그런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각각 성장하다가 이제 결국 그 한 직장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게 1일째가 되는 거예요. 네, 그 1일째부터 해서 이제 보통 컷이 며칠째 나오면서 장면이 나오고 며칠째 나오면서 장면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중간중간 이제 되게 잘 지냈을 때와 잘 못 지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100일째 잘 지냈는데 350일째 못 지냈다. 그럼 그게 되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래서 되게 좋았을 때, 안 좋았을 때 이런 식으로 좀 교차 편집해주면서 예, 그 둘 사이가
어떻게 깊어지고 어떻게 좀 멀어지고 음. 뭐 이런 식으로 음. 네, 진행이 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시작에서부터 끝까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주인공이 톰이다 보니까 네, 물론 썸머도 주인공입니다만 네, 톰의 심리와 그런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데 조금 더 비중이 있는 것 같아요. 허경 쌤 갑자기 시켜도 잘하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꾸준히 허경 네. 쌤께 줄거리 요약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그러면 한번 우리 이제 등장인물들의 심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죠. 등장인물들의 심리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를 하다가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으면 그 장면을 딱 짚어가지고 거기선 왜 그랬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남자 주인공 우리의 찌질남 나중에 좀 멋있어지지만 우리 톰은 대체 왜 그렇게 찌질한 거예요? 일단 어떤 부분이 좀 찌질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동훈이가 잠깐 언급을 해드리기도 했는데 22일째 네, 있었던 일입니다. 친구들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나 끝났어 그러는 거예요. 네, 끝났어. 그래서 뭐 왜 그래? 그랬더니 막 주말 잘 보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주 잘 보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지. 네. 그러면서 그게 왜 그러니까 그건 짜릿한 밤을 보냈다는 거야.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 라고 하고 내가 좋아한다고 눈치를 줬거든 하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사실 그 아주 잘 보냈어요도 그런 의미가 아마 아니었을 뿐더러 좋았다고 눈치를 준 것도 뭐 진짜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처음에 말을 트게 된 게 스미스라는 밴드의 음악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썸머가 근처에 왔을 때 스미스의 음악을 크게 튼다. 그렇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신호를 보낸 거다라는 거죠. 네. 네. 아니 뭐 비품실에서 뭐 가져다 드릴 게 있어요? 그랬더니 뭐 알잖아요. 알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전혀 뭘?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본인의 표현을 직접적으로 못 합니다. 네, 굉장히 좀 돌려서 하거나, 네, 숨기거나, 그런 표현이 굉장히 제한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직접 물어보지 않다 보니까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본인의 추측에 따라서만 네,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도 본인한테 긍정적인 쪽이 아니라 부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죠. 네, 이게 영화의 후반부에도 되게 핵심 심리로 나오죠. 자신의 감정을 자신이 전달하지 못하는 그거에 대해서 톰이 나중에 막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톰은 처음에 되게 속 시원하게 얘기를 못해요. 그냥 계속 뭔가 하나씩 숨기고 있고 막 이 썸머가 호감을 표하면서 다가오는데 막 갑자기 뒤로 쑥 한 번 빼고. 그렇죠. 직접적으로 사실 두 사람이 바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서 헤어지려는 때 뭐 나 좋아하냐 라고 물어봤는데 완전 그 그린라이트 켜졌는데 그러니까 친구로서 네. 좋아합니다. 친구로서만 좋아하냐 그랬더니 그럼요. 뭐 그런 식으로. 그치.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서로 연애를 하면서 만날 때 전 남자친구들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이거 거의 뭐 영화에 나오는 찌질한 남자들의 대명사 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전 남자친구들의 별명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굉장히 자기와 비교하면서 뭐 더 강력하고 우월한 남성성을 지닌 존재들을 머릿속에 막 떠올리죠. 뭐 그 막 미식 축구 선수 누구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보면은 얘가 약간 열등감이 있나? 라는 막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좀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저는 그 이제 본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조금 억누르고 주변에 좀 맞추는 타입이다라는 부분을 느꼈던 장면이 있는데 일단은 그 영화 초반부에서 이게 약간 이제 자막의 버전마다 해석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 톰의 별명이 나오잖아요. 이제 썸머랑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본 버전에서는 그 최적화된 톰이라는 그런 이제 단어로 이게 번역이 됐거든요. 우동훈 선생님 영어로는 자막도 틀어놓고 봐요?
영어로 뭐였어요? 원어로 들으면서 보잖아요, 그냥. 영어로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네, 근데 그 최적화된 톰이라는 게 어떤 상황에든 본인 뜻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좀 스스로를 맞추는 편이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제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 영화 좀 후반부에 이제 썸머와 관계가 깊어진 다음에 두 사람이 이제 다투게 되잖아요. 썸머의 집에서. 그리고 이제 계단을 막 내려가는데 거기서 올라가세요였네. 네, 본인이 막 화가 나고 격앙이 돼 있는 상태인데도 양보하는 장면이 나와요. 맞아요. 이렇게 먼저 계단에서 이제 올라오는 사람에게 먼저 지나가시죠 하고 양보를 한 다음에 또 화가 났을 때 화가 나서 내려오다가 올라가세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확실히 조금 자기 표현이 익숙하지 않고 남한테 맞추는 게 더 편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 억제 억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또 술을 마시면 풀리잖아. 굉장히 풀리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이 보면은 또 이 텀이 그 술 마시고 나서 가라오케에서 무대에서 토하고 바텐더랑 싸우고 막 불 지른다고 협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맞아, 우리 친구 한 명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나도 그랬는데. 네, 우리 팟캐스트를 내부자들 이름을 붙여줬던 그 친구가 떠올랐는데,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억압하는 게 술 마시면 그렇게 튀어나오는 친구구나. 맞아요. 라는 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 기질적으로 위험 회피성이 높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또 들었는데, 이 사람이 글을 쓰는 곳에 어쨌든 근무하고 있어요. 카드에 들어가는 문구를 적는 거기서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계속 건축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난 옛날에 건축을 하고 싶었어. 건축책을 읽고 썸머에게도 건축 이야기를 하고 이러다가 어디 파티에 갔을 때 누가 물어봅니다. 왜 건축에서 글로 틀었어요? 이랬더니 계속 무너지는 건물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건물이 아니라 글을 쓰고 싶었다. 글은 안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자기의 세계가 무너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 싶었고 그래서 쭉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것도 약간 소심한 완벽주의자의 모습을 좀 보이는 건가 싶다가도 이제 위험 회피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잘 위험 회피성이 있으니까 부정적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잘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 자기도 고치고 싶은데 안 되고 안 되니까 스스로 나는 약한 사람이야 라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그거는 맨 마지막 쪽에 나왔던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썸머가 물어봤을 때는 원래 이쪽을 생각하고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고 그래서 그냥 결국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쪽에 취직을 했다라고 해서 그게 사실은 좀 더 그 리얼 이모션? 네, 그러니까 솔직한 마음에 가깝고 뒷부분은 굉장히 좀 본인이 기대했던 상황과 달라지니까 있어 보이기 위해서 네, 그냥 있어 보이기 위해서 네, 혹은 그냥 속마음을 좀 감추는 그런 모습으로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용 형처럼은 해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위험 회피 기질이 높은 사람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관계에 있어서 좀 톰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수동적이다라는 표현으로 좀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운명을 믿는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로맨틱하게 들리지만 결국에는 운명적인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와 주기를 기다린다. 언젠가는 올 것이다. 라는. 내가 먼저 쟁취한다가 아니라 운명이라면 내가 하지 않아도 알아서 될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사실 톰이 한 어떤 음악을 좀 크게 튼다든지 알잖아요 라고 말한다든지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큰 사인이 된 거예요. 그렇지. 자기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신호를 보냈는데도 왜 이 사람이 몰라주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뭔가 누군가가 다가와 주기만을 원하고 그다음에 그 주어진 것들에 좀 충실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되죠. 그렇군요. 두 분은 연애할 때 어떠셨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허경원 선생님은 좀 수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수동적인 편입니다. 네, 저도 수동적인 편이었습니다.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부럽습니다. 저는 뭐 어쨌든 그 여행이든 뭐든 좀 결정해주면 그대로 따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운명이셨나요?
지금 와이프? 그럼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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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만약 뭐 학생 회장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 네. 그치. 네, 그 모임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네,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네. 아름답네요. 네. 네. 네, 그러면 남자 주인공인 톰에 대해서 음. 어쨌든 간에 좀 소심하고 음, 자신의 진짜 감정은 눌러 담고 억압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또 위험 회피성 기질이 높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술 먹고 풀렸을 때에만 이제 쌓여있던 것들이 튀어나온다. 이 정도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럼 톰이 한눈에 운명이라고 믿으면서 빠져든 이 썸머는 어떤 사람일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아까 이제 김종훈 선생님이 톰을 설명할 때 위험 회피 기질을 이야기했는데 썸머는 자극 추구가 좀 높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두 사람이 말을 트고 나서 회사에서 대화를 하는 내용 중에 이런 장면이 있죠. 이사 왜 왔어요? 라고 이제 톰이 물어보는데 썸머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지겨워서 새롭고 신나는 무언가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사를 왔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나 뭔가 그 뒤에 되게 거침없이 행동하는 모습들 막 공공장소에서 크게 약간 외설적인 단어를 외치는 모습들 고추! 네. 고추! 네, 잘하네요. 그러게요. 네. 네, 더 크게! 그런 장면이 나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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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자극추구 기질이 높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훨씬 그 톰에 비해서 음. 자기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죠. 네,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그 실제로 뭐 나 좋아해? 라고 직접 물어보는 것도 네, 이 서머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톰이 관계에 있어서 수동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썸머는 굉장히 좀 능동적인 사람인 거죠. 네.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처음에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 그걸 빼놓고 말할 수가 없죠. 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고, 네, 이혼한 뒤에 두 가지에 집착을 하게 됐다. 라고 했는데, 일단 이혼을 하고 그 깊은 관계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는 네, 그런 여성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굉장히 좀 공허함을 많이 느끼는 캐릭터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두 가지에 집착을 한다고 했던 게 검은 긴 머리와 또 하나는 그 머리카락을 자를 때 느끼는 무덤덤함, 그러니까 feel nothing이라고 했거든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 두 가지에 집착을 한다고 했어요. 생각해보면 머리에 집착을 하는데 또 그걸 자르는 거에 또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좀 느낌이구나 라는 걸 맨 처음부터 좀 그러니까 진짜 의미 없는 행동이잖아요. 기르고 자른다. 네. 그러니까 의미 없는 행동인데 이게 전부다라는 거는 뒤집어 말하면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진짜 공허하다. 삶에 의미가 없다, 공허하다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썸머가 뭔가 신나고 자극적인 것들에 좀 집중하게 되는 것도 이해가 되나요? 항상 좀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다, 텅 비었다라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좀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서 헤매잖아요. 뭐 실제로 술이라든지 좀 위험한 관계라든지 뭐 성관계에 좀 중독이 성관계도 된다든지. 자극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그렇죠. 하는데 영화에서도 그렇네,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네, 물론 기대하신 분이 있겠지만 자세히 안 나와요. 네. 네. 그렇죠. 이게 참 깊은 관계를 두려워하는 게 사랑에 빠지는 것 자체를 되게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할 때도 뭐 이제 그러다 사랑에 빠지면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연애는 해봤지만 사랑은 못했다. 열의 아홉은 이혼해요. 우리 부모님처럼. 네. 그쵸. 사랑 같은 건 없어요. 환상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연애까지만 본인 스스로는 좀 허용을 하고 사랑은 안 돼. 사랑했다가 난 상처받을 거야. 이 생각이 좀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연애도 처음엔 대놓고 거부하죠. 남자친구 없어요. 귀찮아서요. 여자는 자유롭게 살면 안 돼요? 누군가에게 구속되는 거 싫거든요. 남녀가 만나게 되면 누군가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썸머가 가진 그 어떤 관계의 속성에 대한 생각을 보여주는 맞아요. 대목이네요. 그렇죠. 관계라는 건 결국에 상처를 받으면서 끝날 수밖에 없으니까 애초에 시작하지 않을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깊어졌을 때 나의 이제 이 관계가 끝났을 때 내상이 깊어질 것 같다. 그래서 라는 생각이 들면은 먼저 관계를 차단하는
그런 네. 방식으로 반응해오지 않았을까. 진짜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얘기죠. 정말 많이 듣고 진짜 안타깝지만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깊은 불화가 있거나 이런 걸 못 겪으셨던 분들이 이렇게 믿는데, 왜냐하면 그분들 속마음에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열의 9은 이혼해요, 우리 부모님처럼. 근데 이혼율이 90%인가요?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들 마음속에서는 그 정도라고 느끼는 거예요. 강렬한 기억이니까. 그치. 왜냐면 내가 봐온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피하는 게 합리적인 거고. 근데 제3자인 저희 정신과 의사들이 눈에는 아니 그거 진짜 극히 낮은 가능성이고 당신 가정이 세상이 전부는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 만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열에 하나도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에요, 열의 9이에요 라고 의견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막상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썸머가 감정적으로 약간 그 크게 울었던 부분은 혹시 그 영화 보면서 그 졸업에 나오는 그 웨딩드레스 입고 하는 그 장면 거기서 영화 보면서 되게 많이 울잖아요. 아, 그게 졸업이군요. 졸업 아닌가? 졸업이에요? 난 결혼식 장면 보면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 그러니까 영화 졸업. 영화 졸업의 결혼식 장면. 버스 그, 뒤에서 그러니까, 아니었나?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 결혼 웨딩 드레스 입고 그 장면에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런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 그만큼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싫어 하면서도 막상 자기가 먼저 확 키스하고 그리고 들이대죠. 나 좋아하냐라고 하고 그리고 막 톰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보여요. 막 다가오라는 듯 해놓고서도 우리는 이거야라고 선 그어놓고 가까워지고 싶으면서도 또 동시에 쳐내려고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고 이런 공허함을 느끼고 이러면은 좀 어떤 성격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진단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경계성 성격의 특성들이 좀 보인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저희끼리 이거 오늘 녹음하기 전에 치킨 먹으면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랑 오동원 선생님이랑 약간 의견이 한편이 되고 허경 선생님이 약간 갈렸었어요. 좀 어떤 식으로 갈렸는지 한번 썸머의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얘기해보고 넘어가 볼까요? 허경 선생님이 좀 이 썸머라는 친구가 네. 경계성 성격이다라고 보시는 건 어떤 근거에서인지. 그러니까 경계성 성격 성향이 있다는 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그런 좀 굉장히 공허함을 네, 크게 느끼는 친구고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그 이름으로 모든 걸 좀 규정 지으려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 사이를 어떤 연인으로 규정을 짓는다면 거기에 묶일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모든 걸로 규정 짓지 않으려는 네, 그런 어떤 크게 봤을 땐 좀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좀 가장 의미 있게 봤던 부분이 네, 그 톰이 그 썸머랑 얘기를 하던 중에 술자리였어요. 네, 거기서 막 어떤 요즘 여성들은 뭐 이런 스타일에 이렇고 그래서 나는 되게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한 다음에 썸머한테 난 네 스타일이 좋아 라고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발목에 나비 문신할까 생각 중인데 그랬더니 톰이 안 돼 라고 하거든요. 그 뒤에 굉장히 어떤 좀 마음에 상처를 입은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그 뒤에 처음 보는 남자가 다가와서 막 옆에 있는 남자랑 온 거야? 라고 하는데 대답을 하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아마 톰이 어떤 여성들 요런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 라는 얘기에 혹시 얘가 나도 혹은 안 좋아하는 거 아닌가? 어떤 여성에 대한 뭐 안 좋은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확인을 해보려는 거였다고 생각해요. 아마 톰이 이 발목에 나비문신 이런 거를 안 좋아하는 애임을 알고도 내가 이거 할까? 라고 했는데 결국 톰이 거기서 난 네 스타일이 좋다고 했는데 바로 말을 바꿔서 안 돼 라고 하잖아요. 결국 얘는 나의 모든 모습, 나의 모든 스타일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일부를 좋아하는 거구나. 나를 다 온전히 받아줄 수는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부분에서 한번 상처를 받고 그래서 그 뒤에 막 새로운 남성이 와서 옆에 남자랑 같이 왔냐고 했는데도 어쨌든 불쾌함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나 이 남자랑 왔다 라는 얘기는 끝까지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얘가 온전히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계속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결국 뒤에도 이제 네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에 나는 너무 무섭다. 너를 믿을 수 없어 라고 한 게 네,
결국엔 얘도 좀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어떤 그런 그 믿음? 네, 어떤 떠나감? 이런 거에 대한 좀 이슈가 있는 사람이란 생각에 경계성 성격의 좀 특성이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봤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줘도 날 사랑할 대상,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을 되게 다들 기대하잖아요. 네. 그걸 우리는 이상화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고, 음. 그거를 바랬는데, 그래서 테스트를 쓱 던졌는데, 나 그거 싫어라는 모습에, 얘 아니네? 라고 해서, 너 이제 못 믿겠어. 라고 봤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게 이제 이제 톰을 테스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까지는 동의해요. 저도. 네, 거기까지는 동의하지만 사실은 그거를 꼭 경계성 인격이라는 어떤 진단을 하는 클루로 삼아야 되는가 하는 조금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그 전부터 톰은 사실은 썸머가 어떤 것들을 표현했을 때 그거를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준 적이 없었어요, 별로. 예를 들어서 링고스타, 비틀즈에서 링고스타를 제일 좋아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취향에 대해서 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거나 뭐 물어보거나 뭐 어떻게 해서 링고스타를 좋아하게 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링고스타 좋아하다니 말도 안 돼, 제일 인기 없잖아 하고 약간 좀 무시하듯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런 게 약간 영화 전반에서 좀 보여져요. 톰이 이 썸머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궁금해하기보다는 자신하고 다른 부분들은 그냥 직관적으로 그건 아니야, 안 돼 라는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 몇몇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그런 경험들을 한 상태에서 보여진 모습이라 그거를 꼭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초면부터 둘 간에 이런 대화가 오갔으면은 조금 더 허경쌤의 의견에 동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있다. 네, 경계성 성격의 특징들을 띠고 있다는 건 맞는데 허경쌤은 좀 경계성 성격이 그래도 조금 뚜렷하다. 저랑 오동훈쌤은 그런 모습이 있긴 있는데 아니야 라는 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영화가 워낙 이 사람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오동훈 쌤이 아까 또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이유 중 하나가 관계에서의 안정성을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썸머와 톰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썸머는 선을 그어놓고 여기 이상은 넘어오지 마, 거기에서 머물러 라고 계속해서 좀 주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톰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원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보통 경계성 인격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제 경계가 허물어진, 그런 이제 가까운 관계를 원하고 그 안에서 좀 강렬한 감정이 오가기를 원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모습들도 조금 전형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당연히 허경선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자기 파괴적인 행동들이 굉장히 특징적이잖아요. 그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붙잡거나 확인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좀 없었던 게 그건 아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게 만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장애 수준은 아니다 장애 수준은 생각은 아니고 했고요. 다만 그 방금 싸운 뒤에 누가 먼저 찾아갔는지 아시죠? 네, 딱 바로 이제 썸머가 그 다시 톰네 집에 가가지고 내가 바보짓을 했나봐. 너한테 화낸 거 정말 미안해. 라는 식으로 이제 다시 잡으려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유기불안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톰이 우리 사이가 뭐라도 상관없어. 대신 조금만 일관성을 가져봐. 어느 날 네 마음이 바뀔까 두려워. 라고 하니까 그 약속은 못하겠어. 라고 하거든요. 사실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일관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좀 톰 입장에서는 많이 불안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좀 일관되지 않은 그런 좀 충동적인 그런 부분들이 경계성 성격을 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했었고, 저는 또 하나가 또 거기였어요. 그 팬케이크 집에서 우리는 누구와 누구 사이인 것 같아 라 그래서 누가 이게 살인자지만 솔직히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 우리는 시드와 낸시 같잖아.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화내고 한 건 있지만 그래도 시드는 살인자인데. 시드는 칼로 막 찌른 사람인데 톰 내가 화낸 적은 있지만 야 내가 시드처럼 그랬어? 라고 했더니 내가 시드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너는 뭐 어쨌든 나를 받아주지 못하고 떠날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아마 그것도 가지고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다 갑자기, 여기 팬케이크 맛있다. 여기 라고 오길 하고, 잘했어. 네. 그러니까 떠나려고 하니까, 톰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지. 아니, 얘는 방금 전까지 헤어지자 그래놓고 팬케이크 맛있다. 이거 뭐 하자는 거야?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니까 갑자기 잡으면서 가지마. 우리 좋은 친구로 지내자. You still my best friend. 네. 이런 굉장히 어떤 좀 어떻게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뭘로 설명할 거냐 라고 하면 그래도 경계성 성격으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계성 성격의 특징이 분명히 띄고 있는 거는 맞죠. 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는 이제 진단으로 묻기보다는 어쨌든 그냥 썸머는 썸머의 그냥 특성들로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중심성이라는 단어로 뭐 요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자기본이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썸머가 이제 연애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누군가 여자친구가 된다는 것, 누군가의 무엇이 된다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저는 제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내가 중심이 좀 되어야 되고 그냥 내 생각, 내 감정에 좀 충실한 게 이 썸머라는 친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게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썸머는 순간순간 본인의 감정에 되게 충실한 거죠. 네, 그러니까 굳이 뭔가 이런 관계나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내 감정이 그거보다 앞서 나가면은 그냥 바로 돌진해가지고 키스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두 사람의 관계가 규정되기 전에 회사에서 갑자기 복사실에서 다가가서 키스하고 그런 거죠. 참 복잡한 캐릭터예요. 저희가 지금 설명하는 것들이 영화를 한번 보셔야지 이게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지, 아니면은 뭐야 이거 라면서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썸머는 분명히 부모님의 이혼이 이 사람의 캐릭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뭐 반복돼서 나오고요. 그래서 어떤 정신과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분명히 이제 경계성 성격의 성향을 조금 띠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자기 본의적인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아까 말한 톰 그리고 썸머,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흔히들 이제 궁합이라고 하죠. 이게 좀 잘 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잘 안 맞았는지, 뭐가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이 관계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이제 허규영 선생님이 얘기한 다른 술집에서 다른 남자가 나타났을 때 이 사람들이 딱 자기의 모습을 각각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썸머와 이제 톰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옆에 덩치 좋은 근육질 남자가 나타납니다. 톰이 평소에 약간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법한 남자가 나타나서 썸머에게 너 그냥 뭐 마음에 든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죠. 접근을 하는데 아까 규영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 얘 옆에랑 같이 왔다 만나는 사이다란 말을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하는데 그거를 아까 동훈이가 얘기한 것처럼 딱 선을 그어놓고 거기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마음일 수 있지만, 저는 또한 동시에 이 썸머의 마음속에는 톰이 그럴 때 탁 나서서 자기가 정해놓은 선을 넘어오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딱 톰이 여기서 아니야, 얘 나랑 왔어, 너 뭐야, 우리 만나는 사이야, 그냥 가세요 라고 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속마음엔 더 깊숙한 곳엔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가 얘기를 안 꺼내고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톰은 거기서 한마디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계속적으로 그 남자가 들이대다가 뭐야, 너 저런 찌질한 애랑 왔다고? 진짜야? 라고 자기가 모욕받는 상황이 되니까 톰이 갑자기 그 남자에게, 거대한 남자에게 펀치를 팍 날려요. 그래서 이거는 얼핏 보면은, 그리고 톰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지켜준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땐 썸머 입장에서는 내가 바랄 때는 지켜주지 않다가 지가 공격받으니까 자기 자존심을 못 이기고 나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썸머는 이제 결국 둘 사이의 관계에서 너무 친밀한 관계를 나는 싫어 친밀한 관계는 결국엔 상처로 돌아오니까 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에는 그걸 음. 뛰어넘어와서 자기를 확 안아줄 사람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런데 톰은 그런 자신의 좀 열등감 그리고 위험 회피성 때문에 그거를 넘어가지 못했고 그런 부분이 둘의 이런 안 좋은 궁합을 계속 만들어내는 요인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없었죠. 타인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 안정적인 관계란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런 관계를 추구하는 건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썸머의 마음속에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는 점에 동의를 해요. 아까 오동 선생님이 이제 썸머가 가지고 있을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쨌든 싫어하지만 결국 누군가가 내게 다가오길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철벽을 쳐놨어요. 이 두 사람 만나는 일지를 보면은 109일째에 썸머가 드디어 톰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네, 저도 지금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서 좀 코드가 안 맞았는지를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저는 이렇게 109일 그렇게 좀 깊은 관계로까지 발전을 할 수 있을지를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썸머가 이전에 연애 경험이 없던 건 아닌데 여러 명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깊은 관계로까지 발전을 한 건 톰이 첫 번째였던 거잖아요. 네, 어떤 점이 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역으로 톰의 찌질함이 이 관계를 좀 길게 이어지는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견뎠던 거야 이거를. 뭐야 이게 뭐 연애도 아니고 섹스 파트너도 아니고 뭐야 그냥 친구라고? 아씨 이러고 너 빨리 결정해 라고 약간은 얘를 몰아붙였을 수 있고 그러면은 역시 이 관계는 상처가 되는구나 이러고 빨리 철수해버렸을 수 있을 거예요 썸머는. 근데 톰은 소심하니까 그런 거 겉으로 못 드러내고 혼자 그냥 계속 참고 있었던 거지. 아씨 뭐지 어떻게 되는 거지 되는 거지. 그치. 썸머가 물어봤잖아요. 사실 관계가 시작하는 초반에 이래도 괜찮아? 진지한 관계보다는 이렇게 편하게 만나는 게 좋은데 괜찮아? 라고 물어봤는데 톰은 괜찮다고 하죠.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그때는 뭐 썸머에게 눈이 멀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썸머는 보통 다들 황당해하던데. 너는 정말 괜찮구나 라고 이제 마음을 놓은 거죠. 이제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가까워지는데 초반부엔 사실 문제가 없죠. 한참 좋은 시기니까. 맞아. 나는 괜찮아라고 했더니 썸머가 거기서 손을 잡았어. 그러니까 일단은 상처가 되지 않는 관계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조금 마음을 더 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찌질함과 소심함이 오히려 109일을 이어나가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했는데 허경 선생님은 좀 어떤 생각들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렇게 참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톰이 또 그만큼 굉장히 썸머에게 빠졌기 때문에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면은 취향이 안 맞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향이 맞는 부분밖에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계속 잘 맞아. 우린 천생연분이야. 라고 계속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동생인 클로이 모레츠도 저렇게 얘기하거든요. 취향이 다 맞는다고 다 천생연분은 아니야. 라고 했는데 사실 이미 취향이 안 맞는 것도 있었음에도 안 보는 거야. 네, 안 봤던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거는 내 운명의 여자야 라고 그냥 믿으려고. 네. 그래서 그만큼 강한 운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좀 힘든 것도 좀 버텼겠죠. 네, 그래서 109일까지 간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썸머가 이제 그 나레이션에는 썸머와 톰 사이에 거리, 공간 그리고 어떤 가벼움의 벽이 무너진다, 캐주얼의 벽이 무너진다라고 나레이션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썸머와 톰의 관계에서 어떤 전환을 시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썸머가 이제 톰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한 거죠. 그리고 집에서 뭐 다른 것보다도 자신이 그동안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던 꿈 이야기를 하게 돼요. 꿈속에서 달리다가 허공을 떠다니게 된다. 그러다가 완벽하게 혼자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사실 굉장히 이모셔널한 이야기예요. 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진료실에서 들으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시겠어요? 이 꿈에 대해서. 결국 저는 이제 다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꿈이 남겨주는 감정이라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나는 완벽하게 혼자라는 걸 깨달으면서 깨어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딱 깨어났을 때 느꼈을 감정을 아마 물어보면
외로움이라고 그렇겠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결국 무의식 속에 가득 차 있는 게 혼자다, 외롭다라는 감정일 거고 그렇다면 그 감정에 따라오는 것이 당연하겠죠.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라는 마음이 그 외로움의 크기만큼 마음속에 크게 있을 거고 그런데 동시에 만나면 안 돼, 상처받잖아 라는 내적 갈등, 이 두 가지가 결국 이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아마 뭐 꿈 해석이 그렇게 이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 술자리에서 한 얘기가 되게 오버랩 됐어요. 나는 뭐 사실 누구한테도 구속받지 않고 되게 자유롭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자유로움에서 결국에는 되게 혼자라는 외로움을 많이 느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네. 어쩌면 이제 본래의 감정일 수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그 꿈속에서 허공을 떠다닌다라는 거 자체가 이 썸머가 어디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톰의 태도였는데 사실 썸머를 아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톰은 사실 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자기 본위예요. 왜냐하면 이 장면에서도 톰한테 중요한 거는 나한테만 얘기해준다 이거야. 이 얘기를 나한테만 한 건지 아니면 예전에 다른 남자한테도 한 건지 네. 그리고 아무한테도 한 적 없는 얘기야 라고 했을 때 그 어떤 승리감 내가 썸머한테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여기에만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썸머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꿈을 꾸게 되었는지, 그 뭐 감정은 어떤 건지, 뭐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이렇게 들어가 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꼭 저희가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이라고 보더라도 그렇지 않나요? 근데 너 한 15살 전에 그럴 수 있었겠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저도 참 이 그 대화에서 네. 이 얘기는 아무한테도 안 했어 라고 했을 때 바로 난 아무나가 아니잖아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네. 그것도 뭐 아니면 뭐 이런 얘기 나한테 이렇게 처음 들려줘서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되게 내가 되게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걸 한 번 더 어필하려는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요. 맞아. 그러니까 저는 지금 동훈이랑 규영이가 완전 진짜 이 관계의 핵심을 짚은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깊은 관계가 되고 싶어. 깊은 관계라는 거를 전달한 건데 내 마음을 이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연 건데 거기서 그냥 관계의 특별함 그거 이름만 붙이려고 하고 있지 막상 깊게 못 들어오잖아요. 문을 열어줬는데 그렇죠. 못 들어오고 문을 열어줬어 이거 나 알아서 열어준 거야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그렇죠. 거야. 그 문 앞에 서서 들어가지는 않은 채 열렸다 하고 기뻐하고 나한테만 열렸다. 그러니까요. 그러네. 사실 이런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와요. 이를테면은 썸머는 톰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뭐 건축 공부를 했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해요. 근데 반면에 톰은 반대로 썸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별로 없어요. 너는 왜 비서를 하니? 너는 왜 여기 있니? 이거에 대해서 하나도 안 물어보지. 그냥 이제 그런 것들은 처음에 말을 붙이기 위한 어떤 수단이었을 뿐이지 이 썸머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게 막 애정을 가지고서 보여준다든지 이런 모습들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물어본 건 오직 전 남자친구. 그러니까요. 그냥 그들과 비교해서 내가 지금 어떤 포지션인지 이 여자한테 있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초점이 나 자신에게 가 있다라는 느낌을 주죠. 이거 진짜 어릴 때 봤으면은 썸머 욕만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보니까 이 톰 이 새끼가 이거. 그래서 이게 남자 여자의 어떤 평이 굉장히 갈린다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남자분들은 썸머가 이제 나쁜 엑스다 이렇게 느끼기가 쉬운 건데 여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왜 썸머가 저런 선택을 했는지 알겠다라는 식으로 조금 더 공감을 한다는 거죠. 역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사실 다들 처음에 연애할 때 내가 볼 땐 톰처럼 할 남자가 한 98%좀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렇죠. 소심한 사람인데다가 보면 이제 그 되게 오랜 단짝 친구가 너 짝사랑만 계속하고 뭐 잘 안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거의 제대로 만나본 거는 그 썸머가 처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관계에서 사실 그 예전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찌질한 모습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좀 났네요. 어떤 생각이죠? 너무 찌질했던 제 모습이 와 진짜 저도 아까 말했다시피 소심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하려고 그랬냐면 역시 톰 같으니까 다 첫사랑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라고 마치 제 3자처럼 멀찍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비수가 꽂혔어. 와, 나 정말 찌질했구나. 진짜요. 근데 맞아, 이거 진짜 우리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을 거예요. 예전 생각해보면은 다 톰처럼 내가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어떤 위치인지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지. 그치. 뭔가 상대방의 그 밑에 깔려있는 감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깊숙이 이해하고 공감하고자 하는 욕구가 들었던 적은 없을걸요. 이 영화에서 계속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톰은 사랑은 있어라고 얘기하고 그 썸머는 사랑 그게 뭔데? 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톰은 진짜 사랑을 안 했던 거죠. 그냥 그 썸머에게서 비치는 자기의 모습을 사랑하고자 했던 거지. 맞아요. 그냥 정말로 썸머를 사랑했던 건 아니고 제가 저희 병원에 이제 정신분석을 전문으로 더 배우고 있는 선생님이 얼마 전에 밥 먹을 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분도 다른 선생님한테 이제 강의를 듣다가 나온 내용이라고 얘기해 줬는데 연애를 하다가 끝났을 때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연애를 할 때 그 연애 상대방에게서 그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나와는 다른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연애했던 사람은 끝나고 조금 힘들어지다가 또 괜찮아지는데 나를 보고 사랑했던 사람들은 나를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상실의 고통이 상실의 고통이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면은 영화에서 그렇잖아요. 톰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썸머의 옆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런 거 보면은 뭔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사랑의 본질은 어떤 목적이 없는 진정한 관심과 공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위치가 되기 위해서 또는 뭐 상대의 뭐 어떤 관심이나 애정을 그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치. 그래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서로를 알아가려는 마음 정도로 아마 그래도 좀 비슷하게 규정 지을 수 있을 텐데 톰은 어리죠 어려. 맞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관계는 망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훅 나왔어. 어떻게 망했는지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 사실 언제 어떻게 망했는지가 아주 정확하게 나오진 않고요. 네, 보면은 한 300일 전후쯤 헤어진 것 같아요. 네. 영화 초반부터 망했다는 징조는 뭐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오죠. 네. 네. 계속해서 나오는데 아마 303일이었나? 네, 그때 뭐 친구가 다시 해볼 거야? 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확실히 끝났구나 라는 거고, 그 전 마지막 좀 제일 안 좋았던 그 부분이 뭐 아까 얘기했던 그 발목에 나비문신 할까? 하면서 그 싸웠던 그 장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싱크대 고장났다면서 막 다시 장난치려고 하는데 되게 냉담했던 썸머의 모습, 그 정도라서 결정적으로 뭐에 헤어졌는지는 안 나오거든요. 네, 뭔가 좀 짐작 가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요, 뭐 저도 근데 뭐 관계에 있어서 뭐 실증이 났을 수도 있고, 그런 톰의 우리가 아까 말했던 어떻게 보면은 썸머 이상으로 자기중심적이었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모습에 좀 썸머가 지쳤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영화 봤을 때는 이 톰 오래 버텼네 싶었는데 지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썸머가 진짜 오래 버텼구나. 그리고 그건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썸머도 누군가와 더 깊게 연결되고 싶었으니까 찬스를 주고 또 줬던 거지. 그렇죠. 맞아요. 문을 열어줘도 못 들어온 놈이 있었는데 갑자기 나중에 누가 훅 들어온 거야. 청혼을 하니까. 그냥 결혼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그 톰과 헤어지고 나서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게 되고 이제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 사이 과정을 조금만 요약해보자면, 톰이 이제 둘이 깨지니까 썸머가 그 직장을 떠났고요. 그 다음에 톰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네. 진짜 우울증이 왔죠. 거의 자기 몸도 안 챙기고 회사에서 일도 안 하고 이러다가 깊은 깨달음을 얻어서 회사를 박차고 나와요. 자기의 감정은 자기의 말로 전달해야지 이런 카드 같은 걸로 전달하는 거는 잘못된 일이다. 우리도 그런 잘못함에 일조하고 있던 거였다. 나도 떠나야겠다. 라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자기의 속마음을 진실되게 전달하지 못하고 소심하게 있었던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고 이제는 진짜 변화하려고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뒤에 진짜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인정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건축 공부를 하고 떨어져도 건축회사들에 계속 지원을 계속해서 하고 어플라이를 하죠. 네,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둘이 만납니다. 오랜만에. 네, 만났는데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저도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관계가 가까워지는 걸 두려워하던 사람이 갑자기 결혼했다고? 너무 이해 안 가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톰도 너무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애인도 싫다더니 이젠 유부녀가 됐네?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요. 어그레션이 가득한 얘기예요. 얼씨구 뭐 이런 거죠. 이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어이가 없고 화도 나고 이제 감정이 많이 사실 정리된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막 격앙된 반응들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이제 감정의 잔여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고운 말이 나가기는 좀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죠. 네, 저는 그 마지막 대사 부분을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네,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랬더니 그렇게 됐어. 오늘날 아침에 깨달았어. 너랑 만날 땐 몰랐던 걸. 하면서 이제 다시 톰이 내가 화나는 건 네가 말했던 게 전부 옳았던 거야. 운명, 반쪽, 뭐 진정한 사랑, 뭐 소설 속에 그런 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어. 라고 했는데 이제 썸머가 그게 아니라 사실 네 말이 다 옳았다. 네, 내가 책상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다가와 책 내용을 물었고 그이가 내 남편이다. 우리는 만날 운명이었던 거고 사실 내가 그때 뭐 식당에 가지 않았다면 영화를 보러 갔다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운명이 있는 거였다. 단지 내가 너의 반쪽이 아니었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는 요거를 보면서요.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다 좀 성장을 했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어떻게 보면 톰은 굉장히 그 이상만 생각했었고 네. 썸머는 굉장히 냉혹한 현실만을 생각하는 네,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생각하는 그 사랑을 수용하면서 네, 좀 더 완전해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썸머는 결혼을 할 수 있었고 네, 톰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자기 표현을 그렇게 하고 결국 퇴직을 한 뒤에 본인이 원하는 건축 일 쪽으로 다시 어플라이 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 연애과학 제가 거의 글 쓸 때 마지막 쯤에 썼던 이별에 대해서 썼던 게 있는데 이별하고 나면 우리는 다 이제 완전 헛된 시간을 보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개망했다. 후회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상대방과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 나간 부분이 많죠. 방금 규영 선생님 말한 것처럼 둘 다 어쨌든 이렇게 뭔가 안 맞는 사람들이 서로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과정들이 서로한테 나의 장점을 주입시킨 거고 그래서 현실과 이상의 적절한 균형치를 둘 다 찾은 거죠. 맞아요. 아, 그 어떤 책이었는지 모르겠네. 알랭드 보통이었나? 책에 그런 글귀가 나와요. 연애가 끝나도 그 지나간 사람의 일부가 내 안에 녹아있다라는 글귀가 나오거든요. 그게 딱 이 경우에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일부가 서로에게 남아서 서로를 조금 더 원래 있었던 위치에서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깝도록 끌어당긴 거죠. 그 덕분에 두 사람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동훈이는 동훈이가 좀 남아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무 여러 사람들의 일부가 가득 채우고 있어서 미쳤어요? 근데 여기서 좀 또 얘기해보고 싶은 내용이 썸머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과정을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날
책을 읽고 있었는데 카페에서 음. 식당이었나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이 책이 무엇인지 물어봐 주었다. 그때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에 이 톰이 여전히 썸머와 좀 재회를 하고 잘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홈파티에 가게 되잖아요. 홈파티에서 톰이 이 썸머에게 선물로 주었던 거 뭔지 기억하세요? 네, 그 건축책 선물 맞아요, 줬죠. 맞아요. 네, 그냥 자기가 읽고 있던 책을 어. 줬잖아요. 어. 근데 썸머한테 필요했던 거는 사실은 그냥 본인이 읽던 책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뭘 좋아하는지 뭘 읽고 있는지 물어봐주는 어떤 적극적인 관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저는 뭐 네가 예쁘다 뭐 어떤 뭐 외형적인 이런 게 아니라 또 책 무슨 책이냐 무슨 책 내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 데서 더 좀 확 끌리지 않았을까 맞아. 싶기도 했어요. 그래. 그게 스킬이었나요? 아니요. 네. 규영이는 반대 입장이고. 그러셨어요? 네. 지금 재수 씨께서 네. 규영이 얼굴이 아니라 마음에 접근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좀 네. 그 전이랑 확연히 다른 그런 점에서 더 끌렸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톰도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위험 회피성이 높은 사람이 자기의 회사를 박차고 뛰어나오고 네, 뭐 정해진 게 없는 상태에서도 건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회사 동시에 여러 군데 막 쓰고 이거는 소심한 사람이 더 이상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을을 만나죠. 네, 맞아요. 네. 그게 바로 500일째예요. 네. 여름이 완전히 끝나고 그래. 네. 거기 이제 건축회사 면접을 보러 갔다가 다른 면접을 보러 온 여자 다른 지원자를 만납니다. 거기서 톰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면접에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가 진짜 얘 많이 달라졌구나. 좀 과하구나. 너무 달라져서.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 오늘 끝나고 커피 한잔 할까요? 라는 말을 던지죠. 그러면서 나레이션이 뭐가 나오죠? 이런 톰의 달라진 모습들에 대해서 톰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톰은 이제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 운명은 없고 우연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톰에게는 확신이 생겼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얼핏 말장난 같기도 해요. 운명은 없고 우연만 있다.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확신이 생겼다. 어떤 뜻일까요? 우연의 조각들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관점에서 내가 우연을 어떻게 꿰어서 필연으로 만드느냐. 그러니까 능동성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동생 이름이 레이첼이었나? 그 톰이 시련으로 너무 힘들어할 때 레이첼이 진짜로 직언을 막 날리죠. 뼈 때리는 말들을 이제 날리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여자가 오빠 운명의 짝이었다는 생각은 그저 착각일 뿐이야. 좋은 기억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야. 나쁜 기억도 있었을 텐데. 이런 식의 말을 날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나쁜 기억도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고 아까 규영이가 말했던 그런 자기의 모습에 대해 깨달았을 거야. 내가 너무 좋은 것들만 가져다가 얘는 나의 운명이야 라면서 맞추고 있었구나 라면서 자기에게 있었던 바이어스를 깨달았겠죠. 그러면서 아 진짜 운명은 없는 거구나. 우연들을 그냥 이렇게 잘 포장해서 운명인 척했던 것 뿐이구나. 진짜 우연들밖에 없구나 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확신. 근데 이제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어쨌든 용기를 낸 거죠. 이 우연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잡기 위해서 말을 걸었고 그 어텀이라는 여자가 호응을 하죠. 커피 한잔 하자라는 제안에 망설이다가 좋아요 라고 하고 숫자가 500에서 1로 바뀌어요. 맞아요. 네, 새로운 사랑이 시작이 됐다는 걸 암시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어쨌든 한 관계가 끝나는 거는 역시 그걸 덮을 수 있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있어야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명언 또 결국엔 사람이 답이에요 라는 말이 희대의 명언이죠. 네, 2021년을 상징하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참 그리고
마지막에 참 가을 잘 만났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그런 건축물들을 보면서도 주차장을 먼저 봤던 그런 썸머와는 달리 톰은 주차장만 빼고 다 좋았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또 이런 부분에서 취향이 맞는 거니까. 아, 그렇네요. 네, 취향 맞는 사람 잘 만났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또 썸머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운명은 있었어. 다만 네가 내 짝이 아니었을 뿐이야. 네. 톰에게도 이제 짝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오늘 저희가 영화 자체가 일단 너무 재밌었고 그 사람들의 심리가 너무 뭐랄까 진짜 진료실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심리처럼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 저희가 좀 빠져들어서 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어쨌든 연애가 망했지만 분명히 두 사람을 성장시켰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서로의 반쪽이 아니었을 뿐이지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는 영화라서 앞으로 진료실에서 누가 연애 후에 이런 자기 연민에 빠져 힘들어하고 있으면 조용히 이 영화를 딱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봐라. 네, 저희 이제 수많은 이 전국에 계신 수많은 리뷰자들, 청취자분들께서도 혹시나 연애로 힘들어하셨다면 혹은 나는 아직 연애를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게 혹시 나의 위험회피성이나 소심한 기질 때문인 것 같다면 혹은 내 운명의 반쪽을 아직 못 만나서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네, 이 500일의 썸머는 정말 좋은 교보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꼭 한번 다들 보시고 저희 리뷰자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은 네, 더 숨어있는 심리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도 다 읽어보고 다음 시간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영화, 더 심도 있는 분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